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탁 사재기 반박 제어하는 영상입니다. 1편에서 18편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업 영상 중간중간에 신규 영상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긴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 영상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뭔가 내 가수를 방어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 차원으로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전의 영상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추리들이 뭐 얼마나 사실로 들어맞았는지 그런 걸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예천양조의 형사 고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천양조가 이진호의 이 유튜버 영상을 전부 볼까요? 전부 볼 일은 없습니다. 걔들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진호가 이 영탁 막걸리를 다루는 영상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영탁 사재기 영상을 보는 거야? 아니, 누군가가 봤으니까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진호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예천양조가 이 사재기랑 관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막 누구 말 맞다나 뭐 뒤에서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영탁 사재기 반박 14편입니다. 11월 24일에 이진호가 실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실시간을 켜서 어떻게 보면 영탁 팬들을 불러 모아서 뭐 질문을 하면 내가 모조리 다 대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실시간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날 회식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에서 제가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네요. 첫 번째입니다. 이진호는 사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재기랑 이진호가 생각하는 사재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진호는 살 수가 있대.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주겠대. 이러면서. 물속에 숨을 참고 한 1초간 딱 있다가 나오는 거야. 자, 1초간 살았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게 물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나?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재기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론 차트 100위권의 진입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재기가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전국진이나 저나 뭐 1호시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위권에 안착하는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이디를 구해서 뭐 돌리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멜론도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탁의 사재기 사건이 만약에 시간이 엄청 많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100위권에 안착시킬 수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때 그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으로 해서 멜론 100위권에 진입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애초에 사재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1초간 숨 참았다고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사재기란 말 속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 사재기 조항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 없어요. 아이디 2개를 써가지고 그렇게 돌려도 사재기 조항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2번 대표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진호는. 그러니까 영탁 팬들이 말하는 거 영탁은 사재기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표는 사재기를 했어 해가지고 법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은 되게 억울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랑 헤어지는 쪽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탁의 입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가수가 그 과거의 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재기 자체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영탁은 어쨌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힘들 때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팬들도 이제 두 그루는 아닙니다. 같이 가는 쪽이 있고 아니 소속사가 하는 게 뭐냐 맨날 뭐 하다가 헛발질이나 하고 딴 데 가라 이런 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은 그럽니다. 영탁이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막 소속사 대표를 욕하면서 뭐 그런 애랑 왜 같이 가려고 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송치 이유서는 그러니까 이진호가 공개를 했다. 근데 왜 나를 욕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도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야 이건 영탁한테 유리한 자료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진호가 이걸 공개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전 실시간에서 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공개를 한 거긴 하지만 처음에 불송치 이유서를 봤을 때 정말로 똥쉬운 표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은 영탁한테 유리하니까 이걸 이번 실시간에서 시인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영탁이 유리한 걸 알고도 이진호는 방송을 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는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재준 같으면 이걸 안 깠다고요. 안 까면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영탁이 나서서 이런 걸 뭐 구해서 까겠어요? 그럴 수도 없다고요. 문제는 이 불송치 이유서를 영탁을 까는 그런 유튜버들이 다루질 않는 겁니다. 이진호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영탁한테 유리한 거 알면서도 했다고. 이거 왜 안 합니까? 영탁 까는 거 그런 거 다 받아줬던 기자들은 불송치 이유서 아무도 안 달았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진호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탁은 2020년 2월에 이 사재기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팬카페에다가 뭐 나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영탁을 욕하는 유튜버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영탁을 욕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이제 사실이 밝혀질수록 도덕적 기준을 계속 높이면서 영탁을 조여가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처음에 주장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 영탁이 아냐 모르냐 그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불송치 이유서가 나온 이후에 이런 주장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왜 그 기준을 높입니까 갑자기. 다섯 번째, 영탁 편에 선 유튜버들은 영탁이 까이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탁이 까이면 그걸로 이제 반박 영상을 찍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뭐 권교수, 최교수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이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다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저를 언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누가 댓글에다가 그런 반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이진호도 실시간 해가지고 여기서 돈 얘기하니까 막 슈퍼챗 뻥뻥 터지더라고요. 뭐 자기도 시실 쪽에도만 좋아하면서. 여섯 번째, 서사장에 대한 판단을 영탁 팬들이 좀 다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팩트 기사에서 서사장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였으면서, 그러니까 이진호랑 강경윤이 뭐 음해 세력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깐 그 녹취록에 나온 서사장의 얘기도 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야, 영탁이 사재기를 뭐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좀 착각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룰 때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요. 둘 다 둘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서사장이 하는 얘기가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은 진실이고 뭐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니 결국 그래도 이진우랑 서사장이랑 깡부잖아 이런 식으로 영탁 팬들이 많이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진우는 항상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은 누구랑 누가 친구입니까? 서사장이랑 이재규 대표랑 친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반박을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아니 그러니까 친구였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친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호도 여기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녹취록이 계속 까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진호랑 서사장이 친했다, 깐부였다라는 얘기는 반박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진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덟 번째, 영탁에 관련된 그런 거 그게 반밖에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진짜 같아요. 반밖에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매니저, 매니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합의금 1억 8천이라는 얘기는 이진호가 또 한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팩트에서 나온 얘기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을 나머지 반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사장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 사장이 개설했는지 서 사장이 자료를 주고 뭐 어떤 이렇게 제3자가 개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트맨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음 편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진호를 계속 까게 되면 이진호가 이 남은 반 이걸 뭐 어떻게 할지를 일단 또 모른다는 거죠.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홉 번째, 여론 재판은 서 사장 측이 한다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서 사장이 하는 것도 여론 재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랑 가짜를 좀 섞어서 진짜를 좀 오바를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그런 게 여론 재판일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진호가 아니더라도 강경윤이 한 그런 카톡 짜집기를 이렇게 푸는 거 그 자체가 여론 재판입니다. 그 경찰에 냈습니까? 사실 뭐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안 낸 것 같아요. 경찰에서 뭐 받아주지 않았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 전체가 사직이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게 여론 재판입니다. 그런 게. 열 번째, 3천만 원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규 대표가 3천만 원을 냈다가 나중에 뭐 1,500만 원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을 내고 뭐 사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돈을 못 받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가수랑 소속사랑 뭐 정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뭐 돈을 쓰는 게 있고 돈을 번 게 있고 그 차익에 대해서 뭐 7대3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텐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재규 대표의 이 3천만 원은 그냥 생돈, 자기 돈만 날린 게 되거든요. 아니 정산할 때 이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3천만 원을 이 소속 가수를 위해서 그냥 내 돈을 그냥 쓴 게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이걸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내 돈만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형이랑 돈 거래를 할 때 다 이자를 하루하루를 다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아니, 소속 가수랑 어쨌든 뭐 대표는 뭐 남이잖아. 아무리 친해도 남입니다. 근데 그냥 3천만 원을 그냥 쓴다? 이 자체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불가능한 돈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재규 대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3천만 원 쓰고 초중만 돌려받고 막 소송하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3천만 원 쓸 때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이 짜집기 카톡을 확보한지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톡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따로따로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윤이나 이진호나 이 서사장이나 그 카톡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다 따로따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걸 구하려고 한 거죠. 근데 강경윤이 갑자기 기사를 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한지도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뭐 저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강경윤은 카톡을 확보를 하고도 이진호한테 주지를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러니까 강경윤한테 이진호라면 거의 뭐 영혼의 단짝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 카톡을 안 주면 나중에 이진호도 강경윤한테 자료 제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깐부 아냐 깐부? 깐부인데 그렇게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진호한테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혼자 그렇게 공개를 했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12번째, 아니 카톡이 무슨 짜집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다 띄우더라고. 짜집기 카톡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있고요. 근데 이진호는 1, 2, 3번만 띄우더라고. 왜 그때 4번은 안 띄웠어요? 4번은 짜집기 카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띄운 겁니다. 왜냐면 4번은 사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진호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보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왜 4번 카톡은 안 띄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진호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직이 카톡이 아니니까 안 띄운 겁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번 카톡은 짜집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한 게 많은데. 그리고 13번째, 이진호한테 천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진호한테 이진호 천벌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대요. 이진호는 사실 처벌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뭐 거짓을 말하진 않겠죠. 사실 그 천벌이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탁이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사필 규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천벌입니다. 천벌. 그러니까 이진호가 천벌 받을 것이다. 이게 뭐 그 사람을 뭐 증오하고 막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필 규정. 나쁜 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딱 두 글자로 그냥 천벌입니다. 천벌. 그러니까 이진호가 만약에 뭐를 숨기는 사실이 있고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뭐 천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14번째, 예천양조의 형사 고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댓글을 달았어요. 원래 이 형사 고소에 대해서 이진호가 영상을 따로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 대표가 형사 고소한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해놓고 왜 형사 고소 안 하고 민사 고소만 했냐 이러면서 헤헤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민사만 늦잖아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질질 끈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형사 고소 얘기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사 고소를 했대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예친양조를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형사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 조사하고 피고소인 조사한단 말이에요. 피고소인 조사까지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냐면 그걸 이진호가 여태 몰랐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그렇다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이진호는 그 예천양조의 거의 직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그게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단 그게 아닌가 봐요. 사실 궁금합니다. 이 예천양조의 직원이 왜 이진호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지.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진호가 유튜브에서 풀 수는 있습니다. 야, 고소한다고 진짜 고소해? 뭐 이런 식으로 또 깔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달았을까? 왜 제보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천장조가 이진호의 이 유튜브 영상을 전부 볼까요? 전부 볼 일은 없습니다. 걔들도 바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진호가 이 영탁 막걸리를 다루는 영상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영탁 사재기 영상을 보는 거야? 아니, 누군가가 봤으니까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진호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예천장조가 왜 영탁 사재기에 관심을 가지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예천장조가 이 사재기랑 관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막 누구 말 맞다나 뭐 뒤에서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관심을 가지냐고. 그냥 영탁을 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나?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영탁 막걸리 영상에서 11편인가에서 이진호 영상을 다뤘고요. 그때 뭐 민사 가지고 이제 이진호가 얘기를 하길래 아니 형사 좀 기다려봐라 나중에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번째 이진호는 강경윤이랑 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둘이 친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짜집기 카톡을 안 준 거 보면 뭐 안 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번째. 아니, 이 열람이를 언급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열람이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뭐 얼굴이랑 이름 공개를 안 해서 뭐 딱히 대응을 안 한다, 뭐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막걸리 때부터 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이진우를 직접 언급한 영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봤겠지 뭐. 저도 뭐 이진호님 영상을 다 보니까요. 뭐 영상 반박한 거 좀 보고 좀 중립적으로 좀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불송치 이유서 그런 거 까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17번째 누군가가 150억 예천양조 150억에 대해서 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150억 아닌데 왜 150억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진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 150억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천양조의 주장은 150억이고 소속사의 주장은 112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예청량조에 150억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막 고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150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초에 그 150억 메모 까고 한 게 이진호잖아. 근데 그 뒤에 한 번 그냥 그렇게 112억 언급했다고 해서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영상을 보고 다른 유튜버들, 다른 멍청한 사람들은 다들 150억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다 이진호 때문이라고. 근데 지금 와서 나는 112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롱?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18번째. 누가 그때 또 댓글을 달았는데, 뭐 회계사인데, 뭐 고시원에 산다. 그거 가지고 막 놀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뭐 회계사가 고시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건 맞아요. 아니, 서울에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살려면 살 수 있는데, 뭐 전세나 월세나 다 비슷해요. 어차피 빌라에 살아야 돼.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아파트를 제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 월세 살아야지. 고시원이나 월세나 비슷한 거잖아. 야, 회계사인데 뭐 고시원 사냐고? 다 월세 삽니다. 회계사도 다 월세 살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결혼하고 하면 뭐 무리해서라도 뭐 아파트를 들어가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월세 사는 거라고. 그리고 19번째.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영탁을 음해한 적이 없고 싫어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직관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이진호는 그나마 중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진호를 많이 까고 했지만 사실 뭐 불송치 이유서를 깐 건 사실 자기도 까기 싫었을 거예요. 까기 싫었을 겁니다. 어쨌든 영탁을 이제 욕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렇게 막 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그냥 까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지만 자기가 무리를 해서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적이다. 그 불송치 이유서를 다루지 않은 기자들은 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재준 같으면 성재준은 지한테 불리하면 아예 그냥 다루질 않습니다. 여춘양조가 영탁 어머니를 협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협박 녹취록도
이진호가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그 영상을 틀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협박죄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영상은 맞습니다. 막 웃는 게 막 되게 사악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후에 뭐 영탁에 대한 그런 뭐 좋은 기사들이나 뭔가 반전이 나오고 이러면 앞장서서 다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자들은 진짜 전혀 안 다루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진호가 정말로 뭐 그런 좋은 기사들을 달아준다면 정말로 뭐 중립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번째, 소속사 대표를 위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녹취록 공개를 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진호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서사장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물이다. 이걸 보면 알지 않냐? 용탁이는 그걸 자기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녹취록 영상에 달린 댓글은 야 맞네. 야 서사장 말대로 영탁이가 해달라고 했네. 또 이딴 얘기를 한다고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머리 수준은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아요. 마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 야 맞네 서사장도 영탁이가 해달라는 거 응? 저걸 알고 있었네 영탁이 뭐 이제 끝났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사실 실시간 영상을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반박이고 절반 정도는 좀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진호가 중립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성재준보다는 중립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분간 영상은 제업하고 신규 포함해서 하루에 2개씩 올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